해당 외국인 여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에 방영되던 한국의 영상을 목격하며 비현실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불신이 가득했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불신이 가득한 채로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고 큰 충격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영상 제작자로 활동 중인 엘라 마틴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던 한국의 영상을 시청한 이후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한국의 영상들을 일부러 찾아서 보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은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부터 다소 과장되어 부풀려지는 영상들이 많이 출몰하는 기분을 느꼈죠. 최근 제가 시청했던 영상들도 이러한 부분들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며 불만을 다소 직설적으로 표출한 적도 있었죠. 5점 만점에 1점을 주면서 말이에요. 한국의 영상 콘텐츠를 좋아한다면서 뭘 그렇게 별점을 짜게 주느냐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의 별점은 대부분 4점 이상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본 영상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더라고요. 아무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발달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진실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에게 더욱 한국의 문화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의 영상 콘텐츠를 보지 않을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애정이 있어야 이렇게 불만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최근 들어 저의 낙이라고는 넷플릭스나 OTT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국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저 혼자였다면 저 또한 그냥 속으로만 불평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블로그에 많은 사람이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더군요.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동물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누군가 내 생각에 공감하고 동조해 준다면 자연스레 용기가 나는 법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댓글에는 자기가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언급하며 거짓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는 대번에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분명히 한국인일 것으로 생각했죠. 자신의 모국에 대한 비판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댓글로 이토록 발작 버튼을 눌린 것 마냥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식사를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곳에서 이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듣다가 정말이지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거짓말일 거라고 말이야. 당연히 영상 콘텐츠니까 어느 정도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겸사겸사 한국에 갔었거든. 그야말로 오마이갓을 연발했지. 영상은 그냥 일부분일 뿐이었다니까.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제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 저만큼이나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에 직접 가보았을 때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제가 본 그 모든 영상의 장면들이 사실임에는 물론이고 오히려 그러한 장면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믿기 힘든 소리를 하더군요. 저 친구가 정신이 이상하다거나 머리가 나쁜 친구가 아니었기에 저로서는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저 친구의 말이 진짜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매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핑계로 가보지 못했고 그 대신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로 그러한 욕구를 해소시켜 왔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저는 그냥 휴가라도 내버리고 냅다 한국 여행이나 하고 올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죠. 생각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 아시나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버리고 나서부터는 이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저는 한국행 여행 티켓을 예매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한국 영상에서 보았던 그 이웃끼리의 모습들, 그리고 극단적인 그들의 어긋난 가족 문화들, 마지막으로 제일 어처구니 없는
한국 남자들의 그 무력 행세에 대한 내용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은 설레이는 감정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짐으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된 숙소를 찾아 짐을 풀었고 제일 먼저 한국의 맛있는 음식점을 한 군데 알아본 후 허기진 배를 달랬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음식들은 명불허전이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용의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만족스럽게 채운 저는 본격적인 행동을 옮겼죠. 처음으로 제가 방문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여행을 가서 왜 그런 곳을 방문하느냐고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죠. 일단 저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관리사무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주민들의 모임 정보를 알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그 행동들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알아낸 정보들 중 지금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었습니다. 꽃 심기, 분리수거 캠페인,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 공동체 활동들이 눈에 띄었죠. 솔직히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있다는 것 자체로 조금은 놀랐습니다. 저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여 이러한 아파트 내 단지에서 공동체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저 또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죠. 실제로 저는 공동체 활동이 있는 시간대에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악하고 말았죠. 이번에 이사를 왔어요. 별건 아니고 음식인데 이따 활동 끝나면 다들 하나씩 챙겨가서 드세요. 이번에 김장한 김치도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시고요. 한국 영상 빠순이었던 저는 한국어에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들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었죠. 음식의 이름은 들어도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먹는 음식이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익숙한 없어서 못 파는 슈퍼푸드인 김치라는 단어도 들려왔죠. 저게 진짜였다고? 아니, 도대체 왜? 음식을 왜 나누어 주는 거지? 저들이 노숙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왜?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커진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냅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영상 제작자 엘라 마틴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일들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음식을 나누던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저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나 세상에. 미국 아가씨가 한국말을 어떻게 그리 잘해요? 대단하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죠. 그게 한국에서는 정을 나눈다고 하는데 미국 아가씨가 이런 걸 이해할지는 모르겠네. 그냥 우리 서로 친해서 종종 이렇게 해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니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서도. 그러한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자 저는 머리를 한 대 야무지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였다고? 한국인들은 남인데도 이렇게 가족처럼 음식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야? 저로서는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가족들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저들의 유대관계에서는 가족은 아니지만 아주 이질적인 무언가가 보이는 듯했죠. 이때 저는 처음으로 이번 한국 여행이 어쩌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본 그 한국의 모습들이 한치의 거짓이나 과장도 없는 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객관적인 자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나의 사실이 다른 거짓 모두를 진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철저한 신념이었기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스케줄에는 조금 더 예민하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이 아닌 지방의 농촌 마을에서의 스케줄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벗어나 조금은 한가로운 풍경이 따뜻해 보이기까지 한 농촌 마을로 갔죠.
이 마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만 보던 저에게 한국에 이런 곳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더군요. 언뜻 보기에 그들은 도심 속의 화려한 인프라 속에서 많은 인프라를 누리고 사는 도시인들과 비교될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더군요. 알고 보니 한국에는 워낙 택배 시스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어지간한 도심과 농촌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본 해당 농촌 마을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분명히 다소 후진적인 면모들이 보여질 법한 후줄근한 마을이었는데 그 속은 그야말로 최신식 장비들과 시스템들로 가득했죠. 제가 이런 후줄근한 농촌 마을로 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농촌 체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날 저는 몹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체험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소개로 한국인 주민을 소개받았고 해당 주민은 외국인인 저를 스스럼 없이 집안의 가족 모임에 초대를 해주더군요. 저 또한 엄청난 기회였기에 단숨에 초대에 응했죠. 그리고 이 집안의 모습을 본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장남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감수하며 부모를 봉양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병간호까지 같이 하고 있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늙고 병든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원래 서울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이러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직장까지 포기하고 내려와 부모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모습에 주책맞게 눈물마저 보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위해 부모님에게 음식을 챙겨드리며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서 더 그렇게 느낀 것일까요? 사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목적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본 그 한국의 영상 콘텐츠에서는 늙은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며 사는 한국인들의 교 문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병간호를 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드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사연을 들었을 때는 왜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둘러보며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올라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일마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정말이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기에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안답시고 블로그에 써내려간 그 알량한 글들은 폐기 처분을 해야 마땅했으니까요. 저는 이곳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반드시 들러야 할 장소를 선택해 둔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서울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현장이었죠. 한국의 정세는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고될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위 장소라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그 장면들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한국 남자들의 무력. 이것이야말로 실로 어이가 없을 지경으로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위 장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장소들보다 과격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한국인들의 무력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러한 저의 선택이 후회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저 또한 일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기어이 현장에 도착한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급하게 근처로 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어보니 해당 시위 현장에 중국인이 나타나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한국인 시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것이었죠.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해 듣고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한국 내의 정치적 국정 문제에 중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인다고?
이건 한편으로는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생각이었죠. 심지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언뜻 보기에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과 시위자들의 충돌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그야말로 평화 시위 그 자체라고 세계적으로 난리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다른 모습이어서 조금은 실망을 하기도 했죠. 아무리 그래도 공권력인 경찰들에게 무력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심지어 어떤 시위자 남성 한 명은 몸놀림이 아주 날렵했는데 거의 붕붕 날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게 태권도라는 무술인가?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경찰을 상대로 저런 무력을 펼친다고? 이건 아닌데? 그러한 생각을 하던 저는 잠시 후 벌어진 사태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마저 들었죠. 그 진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곁에 있던 어느 한국인 시민분에 의해서였습니다. 저 경찰복 입은 사람들 중에서 검은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들 명찰도 없고 경찰증 제시도 못한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소속이지? 근데 저 사람들 왜 한국말을 못해? 저것 봐. 한국말 해보라고 하니까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중국 공안 아냐? 실제로 가까이에서 본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시위 현장에 한국 경찰복을 입고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에 격분한 한국인 시위자들이 그들을 추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인 시위자들의 추궁이 거세지자 일부 중국인은 다소 폭력적으로 시민을 밀치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지켜보던 태권도 유단자로 보이던 한 남성이 건장한 중국인 남성 여러 명을 상대로 혼자서 거의 개박살을 내놓더군요. 그마저도 치명적인 공격은 피하면서 제압만 했음에도 그 무력의 차이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 곧바로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시청했던 그 장면들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꽤 큰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아니, 오히려 제 친구의 말대로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제가 시청한 영상에 비해 훨씬 거대한 규모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많았으니까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실제와 비슷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더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될까봐 그것을 축소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이상하면서도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소 어지러운 정세가 내부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 종종 방문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